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빚어진 지 8일 만이고 서천시장에서 만난 지 6일 만입니다. 오찬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나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요즘 그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그 재판 결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시장에 가서 이 매출 이야기를 한 것이 매출이 배추가 되고 배추에서 물가가 되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 혼란스러운 것들입니다. 뭐 이런 보도 저런 보도가 나뉘면서 배현진 피습에 대한 또 혼란스러운 보도들, 유승민이 국민의힘에 잔류한 것이 정말 왜 잔류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제가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은재 TV 멤버십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제 송은재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구독 등록을 안 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은재 TV가 괜찮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월요일 아침에는 9시부터 펜앤마이크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입니다.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평균 2개의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 1개지만 대부분 2개 또는 큰 일이 있을 때는 3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평균 2개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는 취재에 모두 이렇게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언론사에 난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 여야 간에 또 여당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것들은 확인 취재를 해야 되고 해서 참 2개 이상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고성국 TV나 송국건 혼술에 가끔 출연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펜앤마이크에서는 요즘 그 광고가 끊겨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달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펜앤마이크에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도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찬을 함께 했다. 이제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예, 갈등을 또 일단락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갈등은 빚어질 것이고 또 갈등을 빚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화해도 해야 하고요. 이게 지금 정치가 언제나 갈등과 화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찬을 가면서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언론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오찬을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한다. 공천을 둘러싸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넘은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한 몫을 했다. 갈등만으로 한 몫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깨를 쳐주면서 이렇게 한 위원장을 포용하고 양해해 주는 데서 이제 이 갈등과 화합이 한 단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굉장히 이 지지층들 또 중도층에 좋은 인상을 줬다. 한동훈은 자기 정치를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좀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 이게 좀 말이 심해진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포용을 하는 모습, 이게 앞으로 되풀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갈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내려가기도 하고
화합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 본연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제가 펜앤마이크에 가서도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갈등은 언제나 정치권에서 생기는 것인데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은 부부싸움 같은 것이다. 앞으로 좀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부싸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이낙연의 갈등,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계의 갈등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지금 이혼을 하려고 거의 이혼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필요합니다. 갈등은 필요하죠.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걸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놓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 갈등을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말싸움, 말이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싸웠는데 부부끼리 네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제가 없어져 버리고 말 좀 심하게 했다. 싸움하는 태도가 왜 그러냐. 평소에 감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에도 예의를 지키고 부부싸움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뒷수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서 싸우게 된다면, 갈등을 빚게 된다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걸 어떻게 화합하느냐,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또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훈, 윤석열의 갈등이 있었지만 또 이 파열음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오찬까지 가지면서 화합하는, 수습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또 앞으로도 갈등은 빚어질 것이고 빚어져야 하고 또 그걸 화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여권이 이렇게 갈등과 화합을 균형 잡힌 정말 잘해보자라고 하는 부부싸움처럼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동훈의 지지율 5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0% 중반 후반입니다. 50%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되는 이 수도권 싸움은 국민의힘의 압승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과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걸 잘 해 나갈 수 있느냐, 잘 조율해 갈 수 있느냐. 갈등은 빚어지겠지만 그 갈등을 또 어떻게 화합하느냐. 이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윤석열, 한동훈 화합해야 한다, 아니다, 걱정스럽다, 윤석열 편, 한동훈 편,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후보들도, 국민의힘 후보들도 윤석열 사진을 걸어야 하느냐, 한동훈 사진을 걸어야 하느냐. 국민의힘 공천도 한동훈이 하게 될 것이고 총선도 한동훈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아래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오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것이다. 역시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정치 공작인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인데 경호실도 있는데 왜 이런 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부모까지를 들고 나온, 이 인연을 들고 나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대비되는 것이 이재명과 이낙연의 싸움은 지금 소위 이혼한 뒤에 재산 분할 싸움입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싸움이죠. 이게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에서 이게 참 더티한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모여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형성에 누가 많이 기여했느냐. 이낙연은 자기가 많이 기여했다. 이재명이 한 게 뭐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지금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못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핵심 지역이죠. 광주에 가서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는 또 영화배우 김부선까지 나서서 이재명을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최민희
최민희를 공천을 주면 이재명에 대해서 또 추가 폭로하겠다, 이 협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뭐 술을 마시고 이 대리운전을 해 갔다, 이런 내용을 서로 흘리는 것은 앞으로 추가 또 흘리겠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싸움은 이게 갈수록 이 진흙탕 싸움이다. 그래서 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릴 일만 남았고 이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를 일만 남았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또 어제 발표를 했죠.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구에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임종석이 출마를 한다면 거기에 맞대결을 펼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윤희숙이 경제에 도움이 되겠나? 평생 돈 한 번 벌어보지 않은 임종석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나? 그 말 한마디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소위 이재명이라든지 정청래라든지 각종 이런 지역구의 저격 공천, 맞대결을 펼치는 이런 지금 한동훈의 전략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 수도권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도 모으고 인물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재명과 원희룡, 임종석과 윤희숙 이렇게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이 수도권 승부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의 전략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대신 이제 이재명은 지금 친문계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구도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다. 3파전 구도 자체가 이재명에게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배현진 테러에 대해서 배현진은 이재명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러를 당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나서서 배현진의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금 나서서 배현진의 테러범에 대해서 오늘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쓸데없는 음모론 이런 것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죠. 책임 있게 민주당의 이재명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음모론도 제기하지 않는다. 경찰도 공격하지 않는다. 배현진은 사흘 만에 퇴원을 했다. 쓸데없는 음모론 이런 것 하지 않겠다. 비교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를, 배현진과 이재명의 태도를 비교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현진 피습범에 대해서 이 중학생 혼자 이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많은 의혹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송은재TV는 불필요한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발표가 있으면 보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도 나오고 이 피습범 뒤에 배후가 있다 나오고 민주당 쪽에 좌파 쪽에서 유튜브에서는 또 뭐 각종 배현진에 대해서 음해하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모두 가짜 뉴스고 모두 불필요한 보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배현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가 엇갈리는 것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농단입니다. 5년 가까이 이 재판을 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각종 보도는 이게 지금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위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수사였다라고 비난을 하고, 지금 민주당 쪽의 유튜브 그 언론 보도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이 팀장이 한동훈이었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양측에 지금 보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가 뭔지, 그 다음에 홍준표 등은 또 나서서 당내에서도 이 한동훈 검사를 공격을 합니다. 정치 검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수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 이거 내용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재판도 5년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 판사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많은 의견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많은 이 의견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속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지금 재판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시의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는 검사의 시각에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당시에 문재인과 김명수는 사법부를 장악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유죄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입니다. 더 지켜볼 문제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JTBC가 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좌파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이런 비상식적인 가짜 뉴스는 참, 이 가짜 뉴스 중에서도 저질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이 매출을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 매출이 배추로 변하고 이 배추가 물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JTBC가 사과를 했습니다. 실수였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JTBC의 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이걸 쓴 겁니다. JTBC의 대통령실 기자가 이 소위 이 자막을 만들었다면 이건 고의적인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방송 시스템상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채 기자가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가 점검을 했다면 매출이 어떻게 해서 배추가 되며 배추가 어떻게 해서 물가가 되느냐, 이건 발음을 듣고, 윤 대통령의 발음을 듣고 착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어느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물가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옳다구나 싶어서 이걸 퍼뜨린 것,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말입니다. 이런 민주당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도권의 전체 소위 저격 공천, 이재명에게는 원희룡을 붙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나온다라 하니까 거기에는 윤희숙을 붙이겠다. 또 마포의 정청래는 이 김경률을 내세우겠다. 비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승민이 잔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한번 탈당을 했었으니까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지금 이준석에게 가봐야 이준석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준석 신당의 정치적 전망이라고 해봐야 이낙연 쪽으로 흡수되거나 그런 정도의 효과,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입니다. 저는 그 분석도 맞고, 더 큰 이유는 유승민이 사실은 이준석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유승민이 어제 잔류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전략 공천한다면,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한다면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승민이 경기도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유승민이 잔류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탈당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일찍부터 협의를 했느냐. 이준석이 자신의 탈당을 이야기하면서 유승민과 얼마나 일찍 이런 협의를 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유승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적정한 모양새, 유승민에게 적합한 예우,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탈당을 이야기할 때부터 한 3개월여 전부터 유승민과 아예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탈당하고 신당하는 것은 자기가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는데 유승민은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승민과 협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고는 뭐 물밑에서 협의 중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준석 신당에 자신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언론에 대고 뭐 꼭 모시고 싶다. 간절하게 유승민을 모시고 싶다 했습니다. 소위 유승민을 물먹이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유승민들어 이제 들어와서 들러리를 서든지 알아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유승민은 정확하게 갈 수도 없고 뭐 잔류밖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이 소위 말하면 유승민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고 이준석도 지금 이낙연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적정한 제가 어제 이 액세서리 그러니까 장식품 정도다라는데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다. 이준석도 지금 뭐 자기 코가 석자다. 유승민이 들어와서 뭐 이준석에게 도움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준석과 유승민이 서로 갈라선 것이죠. 정확하게는. 서로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유승민이 잔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얼른 존중한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유승민이 전략공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유승민을 전략공천하는 방안, 험지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오찬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 이 보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가르마를 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